일본의 형편없는 미사일 탐지 능력이 또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일본은 미사일인지 쓰레기인지 확인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과의 지소미아는 필요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일본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일 오전 7시 11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40분 만인 7시 50분 기자회견을 연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북한이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한 발은 7시 17분쯤 일본이 규정한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했고 나머지 한 발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시마네현 앞바다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 11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며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계열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북한이 이날 오전 시험 발사한 북극성 계열 추정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고도를 높이면서 거리를 대략 450km 정도로 줄여서 발사했다고 예상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일본이 북한이 쏜 미사일을 두 발로 발표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사일 단 분리도 있기 때문에 단 분리체들이 떨어지면 레이더 포착되는 건 두 발, 세 발로도 포착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발표한 이후 오전 11시 35분경 열린 오전 브리핑에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당초 두 발의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현 시점에서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고 두 개로 분리 낙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히면서 체면을 완전히 구겼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이 가진 장비는 군사정보위성 8개, 1000km 밖에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 지상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 대에 달하는데 일본은 미사일이 어디 떨어지는지만 확인 가능하지 어디서 어떤 미사일을 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네요. 우리나라는 이지스함과 피스아이, 그린파인 레이더를 이용해 북한 미사일을 감시하는데 예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탐지 시간이 이지스함은 54초, 피스아이는 97초, 그린파인 레이더는 120초가 걸렸고 미국의 탄도탄 조기경보 위성은 발사 후 40초 이내에 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발사 6분 만에 우리 군은 20여 분간 공중에서 도발 원점 타격 훈련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으니 우리나라의 북한 미사일 탐지 능력과 대응 능력은 매우 뛰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전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북한은 북극성 2형의 시험 사격 약도를 공개했는데요. 한국 국방안보포럼에서 미사일 발사 관련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발사 후 약 57초 만에 1단 분리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분리될 때 속도는 947m/s, 고도는 약 22.2km로 기록됐습니다. 이어 1분 59초 만에 2단이 분리됐고 이때 속도는 약 2769m/s, 고도는 약 120.2km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사일은 발사 후 7분 10초 만에 최정점 고도 약 633.3km에 도달하고 최정점 고도 구간에서 속도는 약 694m/s로 약도에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북극성 3형으로 비행고도가 910km로 이전 2형에 비해 300km 이상 더 올라갔습니다.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1500에서 2000km 정도 날아갔을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 해안에서 발사 시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가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일본은 단 분리 이후 북한 미사일을 확인했기 때문에 미사일을 2개 발사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북극성 2형이 1분 59초에 2단이 분리됐고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가 북극성 2형보다 300km 더 높았으므로 좀 더 늦게 분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우리나라나 미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이상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후 2분 내에 탐지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의 지소미아 없이도 북한 미사일은 충분히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려다가 일본은 미사일 탐지 능력이 형편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일본은 정찰위성 초계기, 이지스함, 탑재 레이더 등의 효율적인 운용이 지금보다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일본이 지금도 최선을 다해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려 노력하고 있겠지만 지구가 둥그니까 북한에 가까운 우리나라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미사일을 탐지하는 거죠. 일본은 발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 이지스함은 어디에 있었으며 어느 쪽을 향하고 있었는가? 이지스함 레이더로 확인하려면 한국 영해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 많은 정찰 위성도 그닥 쓸모 있는 것 같지 않고 빨리 한국에 사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위협적이지만 거의 완전 요격 가능. 문제는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크루즈 핵미사일과 드론 무기, AI 무기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도 안 되는데 뭔 완전 요격 가능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북한도 안 되는데 중국 미사일은 더 힘들 텐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아직도 일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망상에서 못 벗어난 듯 보입니다. 이쪽을 폄훼할 여유가 있다면 이쪽을 향해 정보 공유 요청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모두 자력으로 하세요. 정경도 국방장관이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는 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소미아 종료가 11월이니 뭐 그때까지는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11월 이후에는 미국에 요청하면 되는 거고 미국에서도 정보를 받을 텐데 일본이 제대로 미사일 추적했나 검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이 우수하니까 작은 낙하물까지 포착한 게 아니라고? 실제로 발사 후 탄두가 분리돼 복수의 표적을 공격하는 미사일도 있는 것이고 과연 불리한 비상체가 탄두인지 부품인지는 분리 후의 궤도나 속도를 분석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미사일이 아닌 물체를 미사일이라고 오인했으니 문제가 큰 거죠. 뭐가 문제인지 잘 파악이 안 되나 보네요. 그리고 불리한 비상체가 탄두인지 부품인지 분석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분석을 하고 나서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한 거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사실 파기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곤란하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분노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기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글쎄요, 미국이 한국에 분노를 한다는 거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뭐라 말할 수 없군. 확실히 몇 개의 로켓이 발사되었는가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더 정확도가 높을 것이다. 단지 로켓 한 방에 탄두 한 개라고는 할 이유는 없다. 북쪽의 소유 여부는 모르겠지만 로켓 한 방에 10개 정도의 탄두를 싣고 적국의 여러 도시를 동시에 공격하는 미사일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정보가 정확하다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사실로 드러났는데 뭔 깡으로 지소미아 필요 없다고 주구장창 떠들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일본의 불안감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